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유튜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비즈니스 유튜버들이 했던 강의, 신사임당님의 강의, 자청님의 강의 이렇게 리뷰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이분들이 뭐 비즈니스 유튜버 1위, 2위 뭐 이러신가 봐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비즈니스 유튜버들에 보면 뭐 줄줄이 뒤에 많아요. 그 중에서 3PL 사업이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나라만 3PL이라고 하고요. 해외에서 3PL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을 수가 없고,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해요. 풀필먼트 서비스인데,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3PL 업체 사장님이 하는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PL 업체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3PL 업체는 크게 세 군데를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세 군데를 다 거쳤어요. 첫 번째 업체는 생활의 달인형 대표님 업체예요. 대표님과 사모님과 알바가 몇 분이 계세요. 막 1시간에 막 둘이 막 붙어갖고 2인 1조로 막 200상자씩 막 포장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장비빨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오픈을 해드리자면, 택배 시장은 언제나 왜 택배 시장의 경쟁이 심하냐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전달만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서비스가 완전 개판이면 나중에 바뀌기도 해요. 바뀌기도 하지만 가격으로 보자고 하면 CJ가 보다 롯데가 좀 더 보통 싼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CJ, 그 다음 우체국, 이런 순위예요. 우체국은 도달 유실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택배를 하고요. 아마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일을 우체국이 해요. 우체국은 왜 이게 가능하냐면, 비싸서 가능하다기보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나와서 택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우체국이잖아요. 우체국 자료 까보시면 우체국 적자예요. 우체국 택배 사업이 적자인데도 이게 공공 영역이라는 사업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 일할 때 보면 느낌이 오지 않나요? CJ 택배 아저씨들, 롯데 택배 아저씨들 굉장히 힘겹게 헉헉 때리면서 뭔가 왕창 쓸고 다니지만, 우체국 분들은 조금 더 여유로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달성률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수익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체국 이용하시면 좋아요. 예전에 코드라고 하면 저는 그 정도까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CJ 택배 1650원, 현대 1600원, 이거 부가세 포함 단가입니다. 택배 업계는 약간 특이하게 부가세를 다 포함한 단가를 관행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택배에 관해서는 저는 신사임당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택배 가격 몇백 원 더 나가시는 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야 돼요. 온라인으로 뭘 하고 있다? 이커머스를 하고 있잖아요. 유통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물건을 사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택배는 중간에 수단일 뿐인데 거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 제가 지금 3PL 사장님들 혹은 병행수입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자기네만의 그룹과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열심히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시장이 지금 블루오션이어서 들어오세요 막 이러신 분이 있던데, 그게 아니어서 그래요. 업이라는 게 물류업을 하는 분과 온라인 커머스를 하는 분은 둘이 성질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온라인 커머스를 하는 사람은 제품 혹은 상품을 알고 제품을 설명하고 이를 마케팅하고 소비자로부터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거나, 내가 좋은 상품을 가지고 이 상품이 좋아요라는 걸 설득해서 물건을 전달하는, 물류를 잘 하시는 분은 극단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단계 3PL 업체는 사장님이 몸이 날래고 손이 빨라, 생활의 달인이야, 이런 분들이 1단계 택배 업체고, 2단계 택배 업체는 제법 가보면 100평, 200평 창고에 지게차들을 여러 대를 쭉쭉쭉 움직이면서 나름대로는 시스템 작업을 좀 하시려고 해요. 근데 완전한 시스템 작업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잘 부리는 분들이에요. 10명, 20명 혹은 이분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도 손이 빠른 그 집단을 쫙쫙쫙쫙쫙 운영하는, 이런 사람 운영의 달인들이 중간 정도의 이제 3PL 업체, 그러니까 위탁 배송 업체예요.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면 이제는 보통 이제 DAS라고 해가지고 물류 창고를 관리하고 이걸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킹하는 사람들은 거의 내 머리를 쓰지 않고 인간은 최고로 단순한 일을 해서 인간에 나오는 휴먼 에러를 다 줄이겠다,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3단계 회사들인데, 왜 3PL 사장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냐면, 이 물류 시스템이 옛날에는 이런 3단계 업체들을 좀 물량이
물량이 큰 업체들만 사용을 했다면 물량이 큰 엔터프라이즈 업체들은 영업이 다 끝났어. 그럼 어디로 내려올까요? 여기 있던 영업하는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들이 이제는 SMB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스몰 미디엄 비즈니스까지. 그래서 한 달에 5,000건, 10,000건도 이런 대기업들이 안 하죠. 그러니까 더 작은 업체들밖에 이제 할 거리가 남지를 않는 거죠. 이 더 작은 업체들, 저도 되게 좋은 분을 만나서 같이 일을 했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이분들이 다른 욕심들이 많으세요. 무슨 욕심이냐면 단백질 바를 제가 판매하는 판매자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판매자 사장님이 자본이 많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을 가지고 단백질 바를 파가지고 온라인에서 유통을 시작했어. 물건이 좀 나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3PL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저거 되네 하고 그 비즈니스로 피벗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택배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게 된다라는 걸 쉽게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전 이건 파트너사로서 완전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물류 파트너사가 그 정보를 가공하거나 그 정보를 가지고 나의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간다? 이거는 나가면 안 되는 정보인 거죠. 우리의 물류 정보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파트너사는 바로 쳐내야 됩니다. 포워딩 업체가 해외에서 수입을 할 때 마찬가지로 어느 회사의 물량이 얼만큼 된다는 건 당연히 대외비지, 그걸 가지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물류 업체가 오래가는 물류 업체를 본 적이 없어요. 본업에 충실한 파트너를 만나셔야 돼요. 요즘 핫한 게 명품 병행 수입 시장이나 좀 핫해요. 거기는 소싱이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좀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 병행 수입들은 부가가치가 거의 바닥 상태까지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코스트코 구매대행, 노브랜드 구매대행 대신 포장해 주는 걸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사업은 저는 좀 말리고 싶고, 지금 개인 사업자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CP를 하세요. CP 뭐냐면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하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감성적인 일,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아무 말 대잔치가 된 것 같은, 사실 뭔가 뾰족하게 당신이 뭘 하세요 라고 제가 찝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위험한 분들이 좀 보여요. 물류업을 한다든가 병행 수입업을 알려드린다든가 너무 많은 해답을 유튜브에서 얻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3PL 업체, 이거는 굉장히 잘 선정하셔야 돼요. 물류는 업이 극도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업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고 가면 돼요. 저 사람이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면 손이 빠른 분, 사람을 잘 부리는 분,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실은 저는 이쪽 세 번째 분들이랑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두 번째 단계랑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업체가 대기업이랑 하기 힘들다. 근데 요즘은 요 마켓조차 사실 대기업들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사람을 잘 부리는 분이라는 분은 조금 같이 일하기에 마냥 편한 분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긴장을 좀 하시고 일하셔라.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충할 수 있으면 제가 다시 회사에서 약간 보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